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5시 33분. 오늘 이제 3월 18일 불타는 금요일인데 아직까지 비트는 그렇게 큰 불타는 금요일에 걸맞는 그런 무빙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고요한데 결과적으로 이런 고요한 시점들 이후에 방향성이 이제 크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989만원대 계속적으로 이 부근에서 5천만 원을 찍었다 말았다, 이 부근에서 일단은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아마도 또 나스닥이라든지 여러가지 글로벌 증시 상황,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글로벌 매크로적인 측면의 어떤 비트코인도 눈치를 보고 있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좀 해외 차트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크게 내리고 최저점, 그러니까 이제 32.9를 찍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한번 쭉 줬습니다. 쭉 주면서 이 구간의 매물대를 좀 넘겨주는가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터져버리면서 엄청난 공포 패닉 셀을 유도하면서 여기를 다시 갔다가 또 반등을 좀 세게 줬는데 그 이후로는 점점 진폭이 낮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큰 진폭들이 낮아지게 되면은 직선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 수렴 기간 이후에 방향성이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계속 옆으로 기기만 하는 차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두 달이 걸렸고 이제 두 달이 이제 다 돼가는 시점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수렴을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수렴을 하다가 이 거의 40K 부근, 그 부근이죠. 요렇게 이제 수렴을 쭉 만들다가 이평선도 이렇게 쭉 모아지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시점이 좀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가상자산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이런 대형 금융사들에서도 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나서면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기업들이. 근데 그 새로운 먹거리가 이 금융업종에서는 이 블록체인이 굉장히 좀 필수적인 하나의 먹거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금융뿐만이 아니라 게임에서도 P2E 게임, 좀 이따가 이제 보라코인,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신성장 동력으로 이 블록체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는 시기가 22년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이 현재는 4대 가상자산 사업 거래소 이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추가해가지고 3개에서 4개 정도 더 허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세금도 원래는 이제 내년이죠. 내년 1월부터 코인에 대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연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문제다. 우선 가상자산 법부터 마련을 하고 관련 법제 정리가 돼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뭐 아무런 대책 없이 세금만 매기면은 그 세금을 어떻게 책정을 할 겁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더 연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가상자산 사업 법인 설립을 앞두고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대규모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SK증권도 코인 거래소 지닥의 운영사인 피어테크랑 손잡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금 이런 새로운 정부 출범에 앞서서 비트코인 쪽도 이제 좀 전망이 좀 밝아지고 있고, 이 비트코인도 이제는 긴 횡보 구간,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런 긴 횡보 구간을 거치고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희망적인 부분은 여기 저점보다 저점을 높여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받고 들어 올렸을 때는 이 전고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비트코인의 무빙도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죠. 시원하게 올리고 있진 않지만은 저는 이 구간에서 조금 한번 눌러줬다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여기 저항 한번 맞을 수는 있겠죠. 한번 맞고 이런 식으로 뚫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나스닥이 어제 1.3%가 또 올라줬어요. 나스닥도 이제 여기를 이제 바닥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 테슬라가 또 3.7% 상당히 좀 크게 반등을 해준 모습이죠. 그리고 현재 시간 이 미국 선물도 마이너스 0.5% 정도 그림은 그려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쭉 올려주고, 어제까지 나스닥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옆으로 가다가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뉴욕 증시는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그로 인한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공포감을 심어줬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치랑 이제 똑같이 0.25% 올리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안도 랠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 디폴트, 러시아가 이제 파산을 자발적으로 이제 하냐 마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달러 표시 유로본드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이거는 디폴트는 아니다. 이것도 일단 시장에서는 좀 반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푸틴도 물론 막장까지 갔지만 막장에서 더 개막장까지는 안 가고 있다. 그 관점을 봤을 때 일단은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살인 독재자의 완전한 폭력배, 전범이야 너는,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지금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비난이거든요. 이거는 한 나라의 지도자한테 살인 독재자의 완전한 폭력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심한 말이거든요.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이 정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제재가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또 중국이랑 붙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바보, 왕따, 전범을 만들어 놔야 중국이 러시아랑 짝짝꿍하기가 조금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고, 중국이 또 러시아랑 손잡으면은 그 러시아 근교에 있는 여러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가진 국가들이랑 손을 잡고 중국과 러시아 체제의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대적할 수 있는 그림을 지금 푸틴과 시진핑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좀 강하게 규탄함으로써 중국에도 압박을 넣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지금 좀 강하게 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기밀 보고서 중에서 또 이런 내용이 또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대만으로 침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을 좀 침공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침공을 좀 고려를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이제 2번을 해먹었고 사면임을 위해서는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서 먹음으로써 그 공적을 공산당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3연임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는 지금 군 복무 기간까지 1년 연장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특히나 대만이 가장 많이 긴장을 하고 대비를 또 하겠죠. 그리고 시진핑도 깨달았겠죠.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하는 걸 보고, 우리도 대만을 먹으려면은 이거 상당히 쉽게 먹을 수는 없겠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지금 보고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정세가 이 자산 시장, 자본의 시장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지금 코인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나스닥도 봐야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중국 상황까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지금 이 바닥을 치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거죠. 나스닥이든 비트코인이든 한국 증시도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못지 않아요. 이 낙폭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떨어졌고, 이제는 한국 증시도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카카오 게임즈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무빙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3%가 올랐죠. 그래서 지금 오딘이, 카카오 게임즈에서 만든 이 오딘이 대만을 또 진출을 하고 하반기에 신작이 여러 개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카카오 게임즈 기반으로, 카카오 게임즈에서 만든 게임들이. 그리고 그 게임들은 보라코인을 기반으로 이제 보라 생태계를 이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보라 코인도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올해 2분기부터 성장 동력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분기면은 이제 4월, 5월, 6월 달이죠. 그래서 4, 5, 6월 달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고, 이제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 카카오 게임즈의 목표 주가를 11만 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증권
가에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보라 코인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보라도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되면은 항상 이제 올렸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올라갈 만한 자리까지 다 왔다. 상당히 여기 구간에서 조금 길게 시간을 빼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도 빼다가 이 막판 내려찍기 한번 나오고 말아 올리는 막판 내려찍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다. 뒤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있다. 그리고 보라가 지금 위믹스의 경우를 보면은 답이 나오죠. 위믹스는 지금 해외 거래소에 계속 상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라도 위믹스 같은 길을 밟을 수가 있어요.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조금 나올 수가 있고, 상장 펌핑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월달에 이제 FOMC 회의가 또 있고, 그때 또 금리를 올리겠죠. 아마 0.25% 또 올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5월달까지는 1차적으로 좀 안도 랠리, 상승 랠리,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죠.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공을 떨어뜨리면은 바닥에 딱 닿았을 때 반등을 이제 맞고 튀어 올라가는 식의 그런 기술적 반등 구간이 5월달까지 랠리가 이어지지 않겠냐, 요런 이제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매수에 나서는 것은 좋은 기회다, 요렇게 또 증권가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도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일봉으로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위에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 거래량, 밑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터졌냐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거래량이라는 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결국에는 거래량으로 표시가 되는 건데,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진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바닥권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을 때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 그리고 상승이 나왔죠.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 그리고 상승이 나왔어요.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 그럼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봉을 형성한 게 양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바닥에서 추세 전환, 그러니까 손바뀜이라는 거예요. 손바뀜. 누구는 집어던지는데 누구는 쓸어 담았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저점권에서 이런 식으로 터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기 바닥에서 누군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량을 계속적으로 모으고 축적을 한다. 그 증거는 우리가 이런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죠. 비트코인 호들러의 밸런스, 요게 뉴 하이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들러가 장기 홀더들을 호들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의 추세는 역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이거 저는 장기적으로 비트 주봉을 이렇게 쭉 놓고, 아까 저 이제 이 호들러 물량 이거 표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무지하게 쓸어 담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구간은 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박스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전고를 뚫으면서 가는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대급으로 여기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꼴랑 5% 10% 먹으면 팔까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 최소 2배 이상, 3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세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최근 5년 동안 집값이 거의 2배 이상씩 다 올랐는데,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죠. 땅덩어리가 계속 늘어나지 않죠. 땅덩어리가 늘어난다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땅덩어리, 이 나만의 땅덩어리는 딱 정해져 있고, 근데 그 정해진 땅덩어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가 GDP나 이제 생산성이나 이제 대한민국 삶의 질을 높아지고, 기업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출 열심히 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 어떻게 보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발전을 이뤄내면서 잘 살게 되면서 돈을 또 이제 많이 찍어내기도 했고,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화폐를 찍어냈기 때문에 정해진 재화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2100만 개 딱 정해진 그 한도 개수가 정해져 있고, 엄청난 장점이 있죠. 비트코인이 이번 전쟁 사태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전 세계인들이 이번 전쟁을 보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사는 거죠. 지금은 박앤세일 구간이라는 겁니다. 향후 5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소 5배, 10배 이상이 올라 있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측면으로 축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아직도 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이런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나에 2억 3억 하면은 그거 어떻게 살 겁니까? 지금 미리미리 사놔야죠. 물론 여기를 깨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은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여기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박스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이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여기 저점을 안 갔으니까 높여놨죠. 높여놓고 상당 시간 지금 지지를 오래 받고 저점권에 이제 다시 가는 그런 무빙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때는 여기 저점 찍고 여기를 계속 위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위협은 안 나오고 있다. 요 구간에서 놀았을 때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지지받던 요 구간이죠. 요 구간 37K 요 구간만 어느 정도 좀 지켜주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알트 불장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는 거는 비트는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알트코인들 막 펌핑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 알트코인들도 지금 비트코인 눈치를 봐야 되니까. 비트코인이 여기서 또 가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또 꼬라 박으면은 알트 어차피 꼬라 박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안 가는데 알트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비트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를 뚫어줬다, 그러면은 이제 알트들도 야 이거 비트 이제 가나보다, 비트 1억 가나보다 이러면서 알트들도 펌핑이 나오고, 보통 비트가 5% 올라가면 알트는 이제 10%, 뭐 20%, 뭐 하루에 50% 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때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돈 복사하는 시즌이겠다. 그리고 저는 그 시즌이 뭐 그렇게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 조만간 올 수 있겠다.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여기서 이러다가 이제 방향 돌리는 그런 움직임 충분히 이제 나올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 시장을 너무나 단기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긴 호흡, 이런 호들러의 입장, 이런 이제 장기 물량을 이런 식으로 축적해가는 고래 마인드로 우리가 시장에 임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오늘 좀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오늘은 세럼 선수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세럼은 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크게 가는 코인들의 특징, 그러니까 질이 멸렬하게, 이게 중간에 하나 이런 거 있었으면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게 없이, 반등 하나 없이 진짜 엄청나게 죽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기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얘가 플로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플로우 같은 것도 보세요. 질이 멸렬하게 그냥 계속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바닥에서, 이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에 이 구간에서 세게 반등이 이런 식으로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세럼도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세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고, 이 구간은 사실 이제는 관심 없던 세력들조차도 이거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대로 진입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충분히 여기서 좀 추가적인 이제 자리 돌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오늘 이제 1인치도 지금 흐름이 좋죠. 1인치도 이거는 이제 바닥을 확인을 하는 그런 무빙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확인했고 바닥 돌리는 무빙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쉽게 안 빠지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안 빠진다. 그리고 1인치 같은 코인의 특징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이때 처음에 이제 쭉 상승 줄 때 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물리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쭉 가격이 떨어지면은 두 부류로 나뉘죠. 손절치고 나가든지 물 타든지, 요 두 부류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 물을 타겠죠. 왜냐면은 저점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설마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지겠어, 물 좀 더 타보자, 이런 식으로 물을 많이 탑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단가가 대충 이제 1,700원에서 1,800원 사이로 잡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 본전이 오게 되면은 한 물량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추가 매수했던 물량 정도는 매도를 걸어 놓죠. 왜냐면 새벽에 갑자기 쏘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본전만 찾으면은 꼴배기 싫어서 나가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1,700원에서 1,800원대에 이제 매물 때 매도 주문이 좀 많이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탈출을 시켜주죠. 근데 이거를 왜 탈출을 시켜줄까? 왜 굳이 여기서 물렸던 애들을 여기서 왜 한번 탈출을 시켜주지? 이거는 물려있는 애들 털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털어내고 나갈 놈들 한번 나가라 하면서 피레침 한번 주고 이후에 찐 상승을 주기 위한 그런 무빙이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여기서 물량을 뭐
10억, 20억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많진 않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물량을 탈출을 시켜준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찐으로 가기 위한 그런 무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대규모 탈출을 시켜주고 결과적으로 이 꼬리를 먹으러 오시면 올라가죠. 이 꼬리를 먹으러 이렇게 갭을 메꾸러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추세를 크게 전환시키는 그런 무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탈출시켜주는, 물린 애들 탈출시켜주는 무빙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알트코인들도 지금 이제 바닥을 확인했고 어느 정도 이제 유턴, 거대한 유턴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1인치도 3월 16일자 이제 엊그저께죠. 영상 보시면 이렇게 하러 가는 그런 무빙이고, 뭐 어차피 이 친구도 충분히 많이 떨어진 1인치 네트워크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다. 7,000억대 여기서 구간에서 요때도 이제 윗골이 심하게 달고 내려왔다 이기 때문에 좀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다.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탈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700원대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 좀 잘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거 지금 이 구간에서 살짝 눌림 나올 수는 있어요. 여기서 눌림 나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1920을 계속 뚫으려고 할 것이고 그거를 뚫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치 네트워크도 단기 한 2,000원 이상대 짧게 보면은 2,100, 2,200 라인이고 저는 충분히 좀 길게 봤을 때 여기 라인이죠. 2,600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가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세럼이라든지 뭐 웨이브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플로우도 마찬가지고 지겹게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 돌리는 이제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린 애들도 여기서 좀 탈출시켜주는 이런 무빙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이제는 좀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 세럼도 어제 영상에서 거의 최저점 수준까지 여기 보시면 어제 영상에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럼도 이제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저점으로 생각 간다. 228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2455원 오늘 지금 7% 정도 이제 상승 터져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닥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거는 이제 요런 거 좀 몇 개 나오다가 요런 식으로 이제 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주봉을 보십시오. 세럼. 이제는 가야죠. 최소 4,000원은 가야 되지 않나. 4,000원 이상 반등 세게 나오면은 그래도 좀 길게, 그러니까 기간을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1월이죠.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을 떨어졌으면은 올라가는 것도 3개월 정도는 봐야죠. 그랬을 때 충분히 4,000원 이상 5,000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스레스홀드도 그림 좋다 말씀드렸는데 스레스 홀드도 지금 그림을 나쁘지 않죠. 지금 바닥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무빙이 지금 나오려고 하거든요. 스레스 홀드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더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아발란체도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외 차트를 위주로 보셔야 되죠. 업비트는 아발란체, 아박스, 최근에 신규 상장 USDT 해외 차트로 말씀드렸죠. 아발란스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발란체도 잘 올라갔죠. 잘 올라가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상단을 지지해주고 있고 이 구간에서 살짝 뭐 눌림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눌림은 나올 수 있지만 한 92,000 정도 지지받고 재차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이제는 조만간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때 이제 쭉 윤석열 빔이 터지고 나서 많이 눌렸죠. 이 정도 눌렸으면은 이제 돌아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 비슷한 차트가 스택스가 있죠. 스택스도 마찬가지. 이때 비트코인 오디세이 펀드 만들면서 쭉 쐈다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친구도 휩수 한번 줬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세럼 지금부터 시작이다. 1인치도 마찬가지. 스레스 홀드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스택스 아이콘 그런 것도 충분히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댓글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카이버 네트워크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좋죠. 근데 이거를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거나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도 지금 계속 못 뚫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지금 4,040원인데 이 라인을 계속 못 뚫고 있는데 뚫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를 뚫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미 시가총액이 6,900억 정도를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 사실 무제한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코인은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도 잘 가다가 결국에는 7,000원 살짝 못 찍고 7,000원 찍는 척 하더니 그냥 내려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언제까지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냥 내려박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를 신규로 진입을 하시려면은 진짜 손절을 철저하게 좀 지키시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한 3,600원 요 자리는 진짜 지켜야 되는 자리죠. 만약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는데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흘러내리는 가능성이 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요런 거는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제는 놓아줘야죠. 여기서의 뻥튀기 구간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요런 데서 물리시게 되면은 지옥을 보게 될 수 있다.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보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보라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뭐 오딘 필두로 해가지고 2분기에 게임들 출시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보라도 충분히 이제 한번 요런 거 이제 푹 눌리면은 항상 나왔죠. 푹 눌리면 항상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보라는 해외 거래소 신규 상장도 충분히 가능한 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이브를 고래들이 좀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달간 7만 에이브 이상을 매집을 했고 1000만 달러 정도를 매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에이브 일단 20만원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 떨어지고 있죠. 잘 지금 한 18만 8천원대에서 물론 한번 여기서 좀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올려놓게 되면은 개미들이 좀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개미를 좀 살짝 털어냈다가 요런 식의 무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20만원은 조금 있으면은 뭐 무난히 넘길 것 같고 뭐 한 21만 한 3천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비트맥스의 창업자죠. 아서 헤이즈가 이제 장기적으로 금 가격은 온수당 1만 달러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에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가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 자산을 동결한 거는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붕괴되는 주요한 전환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다시 역사적 무대에 설 것이며 금의 디지털 버전인 비트코인 역시 성공 자산이 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금이나 주식 시장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예측이 또 나오고 또 유명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완전히 리셋됐다. 마지막 리셋은 2020년 10월이었다.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2020년 10월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요때거든요. 요때가 이제 2020년 10월이었는데 요 당시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요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차트가 어떻게 됐나를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큰 떡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요때 2020년 10월 구간 요 구간이랑 좀 뭐 지금 구간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떡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인베스트 앤서라는 애널리스트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삼각 수렴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아래로는 34,000에서 35,000 위로는 68,0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이평선 편차가 2월부터 10% 이내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계속 뭐 큰 움직임이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5년 동안 단 3번 나타났던 보기 드문 가격 변동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이제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위로는 68,000까지 전고점이죠. 이 전고점까지 상방으로 한번 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또 긍정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CEO도 지금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결제 수단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왜냐면은 여행객들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 가고 저 나라 가고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돌아다닐 때마다 뭐 달러로 뭐 따로 그 나라 돈 바꾸고 유로로 바꾸고 환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 그 자체로서 어느 나라에서도 비슷한 가격대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여행객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도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이제 올 연말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예상한다. 요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점차 주류화되면서 다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SEC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활동에 이 암호화폐 업계가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후보 2명도 모두 암호화폐를 지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이든이 선거 캠프 활동할 때도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선거 활동할 때도
후원자 넘버 2, 가장 많은 기부를 했던 넘버 2가 바로 샘 뱅크만 FTX 선물거래소 사장이었죠. 그리고 이 다음 대선에도 이 비트코인 업계의 인사들이 엄청난 또 로비나 후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거래소는 수수료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업비트도 알게 모르게 이 정치권 인사들이랑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이 정치인들의 눈밖에 나게 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거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미리미리 발라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엄청난 돈을 또 수수료로 거래소들도 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 올 연말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뭐 길게 남은 것 같지만 벌써 3월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 어느새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든 주식이나 코인은 이런 호재, 대형 호재는 미리미리 움직입니다. 두세 달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12월에 현물 ETF 승인을 예상한다 그러면은 5월, 6월부터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위로 올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현물 ETF 승인 떨어지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찰하려면 당연히 이제 나스닥의 무빙이 중요할 수 있고, 나스닥이 오늘은 조금 이제 조정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이제 3일 연속으로 들어 올렸고, 이제 약간 분봉상으로 확대를 해서 봐도 살짝 조정은 나올 수는 있는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물론 저는 조금 여기를 뚫어주고 조정이 14,000을 한번 터치하고 조정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선물 시장 자체는 한 0.7% 정도는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썸머타임 적용으로 인해서 미국 나스닥도 22시 반에 개장을 하죠. 11시 반에서 이제 1시간 앞당겨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22시 반에 개장을 한다. 그랬을 때 나스닥이 좀 뭐 조정은 나올 수 있고, 나스닥이 조정을 빌미로 해서 비트도 조금 빠질 수는 있겠죠.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좀 빠질 수는 있지만, 뭐 이런 식의 무빙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도 서서히 세럼 같은 게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를 봐서는 이제는 이제 알트코인들도 바닥을 이제 끝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힘이 있는 코인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세럼 1인치, 그다음에 이제 스레스홀드도 일봉상으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해주는 그런 무빙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런 좀 코인들 확실한 매수 지점, 매도 지점, 그다음에 이제 시황 뉴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로 010-2309-2636 이쪽으로 성함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다 잡아 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은 좀 더 내일은 토요일인가요? 저도 이제 주말에는 이제 뭐 장이 막 살아난다든지 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뭐 특이한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좀 이제 불장이 터지고 비트가 떡상을 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여러분들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욱 편하게, 구독을 해주시면 편하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예상하는 거랑 맞춰서 비트도 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